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겸손입니다. 네. 오늘은 신라젠 바이오 기업들 요즘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바이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장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데, 네. 지금 많은 정말 투자자 여러분께서 장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단기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많이 고통들 당하고 계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슬픈 소식이 전해져서 이것에 대해서 조그맣게 간략하게나마 좀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신라젠이라는 기업이고요. 사실은 바이오가 사실 기대치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상장할 때 11,000원 정도에 상장을 해서 2016년에 8,900원이 최저가를 찍고 나서 무려 15만 2,300원까지 갔던 기업입니다. 네, 2017년 정도겠죠. 그리고 18년에 조정 맞고 또 밀렸다가 오늘 또 뜻하지 않게 이렇게 무용성, 삼상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무용성 평가를 해서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삼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무용성에 대해서 평가가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라는 식의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또 그리고 공시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29%의 지금 하한가를 맞게 됐습니다. 시총은 2조 2168억이고요. 코스닥에 무려 시총 6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스닥이 거의 600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상당히 많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이 그렇죠. 금요일 날 2019년 8월 2일 금요일 날 외인이 코스닥 쪽을 좀 매수를 해줬고, 개인의 투매성의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예, 개인의 투매성 물량이 좀 나와서 좀 진행이 된 부분이 있고, 신라제는 뭐 뺄 틈도 없이 무용성에 대해서 안 좋다, 임상 중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는 바람에 바로 하한가를 들어가서 종목 토론실 보시면 알겠지만 마치 정말 엄청나게 난리였습니다. HLB에 이어서 신라젠까지 이런 평가가 나온 상태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저도 깨달은 바고 저도 못하는 바이지만 여러분들보다 제가 좀 더 투자를 오래 했을 것 같습니다. 10년 넘으신 분들은 좀 드무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상이신 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음. 근데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슬픈 부분인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모든 바이오 투자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 인수시의 주의사항이라고 제목을 제가 붙였고요. 거기에는 1번부터 지금 10번까지 대략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보시게 되면 1번은 어떤 회사든 투자를 받으려는 회사는 자기 회사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 나쁜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의 문제점은 뭘까요? 내 회사를 팔려는 저는 저의 장단점을 알고 있겠죠. 그러면 저를 팔기 위해서는 저의 장점만 보여주지 인수하는 여러분에게 저의 단점까지는 드러내 보이기 싫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회사의 거의 모든 회사들은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회사를 파는 사람은 회사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지만, 회사를 인수하는 사람은 나도 물론 단점에 대해 생각을 하겠지만 보통은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믿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생기죠? 정보의 비대칭이 생기죠. 나는 저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 내가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거를 근본적으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그 회사가 장단점을 활용할 때 투자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예. 일례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그 신라젠 대표님께서 이 주식을 팔 수 없게 만든 다음에 1년 동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팔 수 없게 되고 그 가지고 있는 그 기한이 풀린 다음에 매도를 해서 무려 2천억이라는 차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개인적인 세금을 내야 되고 뭐에 대해서 돈을 지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려 자기가 그 물량을 보호예수 기간이라고 하죠. 그런 걸 보통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기간 이후에 매도를 바로 해버리게 됩니다. 그때 매도했던 시점이 지금 15만 2,300원 찍고 지난 다음에 한 8만 9천 원 정도에 매도를 해서 무료 차익으로만 2천억 정도 나와서, 그때 당시에 이게 지금 자신이 없는 거 아니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의 차익과 뭐 세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개인적인 뭐 그래서 그 당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그건 뭘까요? 회사는 그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호 외수가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그거를 팔아버린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뭐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무려 2천억 가까이의 차익을 남긴다? 그럼 과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번 신라젠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그 임원이 거의 80억대의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 이유도 역시 아시다시피 세금 납부 겸해서 매도를 했다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세금 납부 겸을 한다고 해서 임원이 지금 현직 임원이 보여주신 전략 매도를 해서 급락세가 7월 9일날 나왔죠. 오늘은 8월 3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80억 정도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던지니까 나중에 며칠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한 1000주씩 정도만 그냥 뭐 인사치레 정도로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보유 임원이 그 정도 자기의 있는 물량을 거의 전량 매도할 정도면, 그랬을 때에 회사에 가장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의 장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투자자의 행동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내가 이 회사를 믿고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거는, 이거를 제가 이 회사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뭐 신라덴이든지 어떤 바이오 회사라든지 간에, 어떤 바이오뿐만 아니라 기업이든지 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상식적인 측면에서 내가 그 사람보다 아는 장단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은 장점을 수없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무턱대고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믿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가? 회사에는 무조건의, 보통의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는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과 목표를 실현 이루겠다는 세부 사항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업의 IR 행사라든가 아니면 기업 상장할 때 IPO라든가 했을 때, IPO 상에서도 기업을 공개할 때, 맨 처음 상장 공개할 때 앞으로의 기업 가치가 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니까 앞으로 기업 가치 이 정도로 키워내겠다라는 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말을 했을 때 과연 그 대표님이라든가 주변 그 같이 경영진의 말이,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말이 믿음직한가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부적으로는 너무 디테일하긴 아니라도 대략적으로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 들었던 내용과 이것이 일치가 되는가 일치가 되지 않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일치가 되지 않고 말이 바뀌는 것 같고 말이 미뤄진다. 그거는 나보다 뭔가 이 회사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해준 사람 말보다는 자기 스스로 좀 판단해야 후회가 적어집니다. 이건 확실한 거고요. 예. 그래야 자기 내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 이거는 말에 일치가 안 된다.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는 바로 행동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맥락으로서 일이 계속 미루어지는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가입니다. 보통 잘 되는 기업들은 한 말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는, 모든 회사가 노력을 합니다. 근데 뭐 아다리가 안 맞아서 계속 미뤄질 수도 있겠지만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는 부분은 또 엄청난 또 점수 플러스 요인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월봉 차트죠. 지금 월봉 차트에서 8,900원에서 15만 2,300원까지 기대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자, 끌어올린 상태에서 주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지금 81,000원에서부터라도 2019년, 이건 3월입니다. 3월에서부터 지금 8월까지 주가가 역배열로 계속 끌어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에 21선을 맞고서 계속 21선 맞고 21선 맞고 돌파 시도 못하고 밀리고 21선 맞고 밀리고,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역배열 차트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역배열 차트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군가는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팔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 주봉상에서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나왔죠. 밑에 보시면 거래량, 주봉상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렸던 73,000원에서부터 이 정도까지 밀린 거죠. 3월에. 네. 일봉상에서 보시면
일봉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터져서 밀린 거였죠. 그럼 도대체 누가 이만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밀었냐라는 거는 HTS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도대체 역배열은 뭘까? 그럼 나보다 더 장단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장단점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들이 팔고 있다는 겁니다.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확신이 없을 때 나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후견지명이 아닙니다. 당시에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럼 선수들이 당하는 이유들은 뭘까요? 선수들은 굉장히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열 씨도 마찬가지고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선수들은 그래서 가끔 실수를 하지만 크게 맞을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그냥 짧게 짧게 단기로 했던 분들은 어차피 뭐 좀씩 해서 빤쓸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지만, 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배열 차트가 이루어진다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리 대응을 하는 대형 펀드에서는 자기 종목에 뭐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베이시스 포인트가 어긋나게 되면 바로바로 뭔가 확인을 한다든지 해서 대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그냥 넋놓고 아 괜찮겠지 나 말 믿고 괜찮겠지 했다가는 정말로 끊임없이 끌려 내려가다가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것을 저도 이렇게 만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문제고요. 네. 누군가는 팔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역배열 차트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팔고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라는 걸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서 이렇게 적어 놓은 문제고요. 그러면 누군가는 사야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과연 사서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뭘까요? 8,900원에서 이 정도까지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뭐 끼를 올렸겠습니까? 끼를 올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세력들이 마음 먹고 올리자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음. 하지만 주가가 오를 때도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오르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오르니까 산다? 그럼 내릴 땐 그냥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털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 계좌는 그냥 가는 거죠. 자, 5번과 비슷한 내용이었고요. 7번은 뭡니까? 경영자는 누구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영자는 장단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경영자는 실제 회사의 장단점을 다 알고 있다. 물론 뭐 CEO로 오신 분들은 다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저보단 더 많이 알고 있겠죠. 투자하는 우리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경영자는 누굴까요? 경영자가 팔았어. 그럼 제가 그 회사를 믿어야 될 이유가, 그 타당한 이유가 많이 남아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니 경영자가 자기가 거의 최대 주주인데 믿고 있는 회사에 자기의 회사에 엄청 막대한 금액을 팔았으면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까?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거기다 차트까지 역배열로 가고 있으면 누군가는 팔아서 역배열인데 그럼 우리가 그걸 다 믿고 있어야 됩니까? 믿고 그걸 기다리면서 버텨서 성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면 지금 뭐 네이버 종목 게시판에 보면 무슨 박사님이라는 분이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타인의 아픔을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도 잘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거니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수했던 적도 있고, 음, 저도 뭐 남들만큼 손해를 많이 봤던 적도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말을 쓰면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뭐 5천만 원을 종목 토시판에서 게시판에서 뭐 손실을 봤네. 뭐 5천만 원이면 나는 웃고 살겠네. 뭐 나는 1억 5천이네. 뭐 2억이네, 3억이네, 4억이네. 웃을 수 있다. 뭐 5억 손실을 봤네. 뭐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남들에게 뭐 1천만 원, 2천만 원 보는 거는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이 1천만 원, 2천만 원씩 벌어보신 분들은 다 피땀 흘려서 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소중한 돈을 뭐 경영전도 팔고 임원도 팔고 하는 곳에 넣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들을 상식적인 판단 안 하시고 단순히 되면 내가 막대한 금액을 벌겠다 왜 이 생각만 하십니까? 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누가 어떤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던, 뭐 1년 전에 뭐 계속 강바이를 외쳤던, 아니면 누군가가 뭐 좋다고 얘기했던, 이것과는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상처되는 얘기를 드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없이 상처를 받아봤고, 그런 시각이 없고 단순 되겠지, 차트가 올라가니까 되겠지, 많이 볼 수 있겠지, 아니면 손절하면 되겠지, 내가 버니까 괜찮으니까, 이런 식의 자기를 위로하다가 그런 식의 시간에만 가버리고 돈을 잃어버리면 그 나머지 시간들은 누가 다 책임을 져줍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에요. 누군가는 그 돈을 벌려고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내서 땀 흘려서 돈 벌어서, 여러분 다 그렇게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말 피 같은 돈에 너무 그렇게 감정 쏟으면 안 되기도 하겠지만, 근데 정말 인생 쏟고 정말 능력 있으신 분 아니면 돈 정말 쉽게 버실 수 있는 분은 우리나라에 극히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피 같은 그런 것들을 정말 뭐 정말 여유 되셔서 하신다고 하면 상관은 좀 덜 하겠지만, 안 그러신 분들 분명 계실 텐데, 뭐 가족 볼낯이 없네, 정말 뭐 술을 뭐 8병씩 먹고 있네,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마음상에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에 제가 다시는 그런 경험을 웬만하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도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물론 제 유튜브 구독자들 분들도 늘어나면 좋긴 합니다. 근데 그건 번외 문제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 신라젠이나 뭐 다른 뭐 바이오 기업들이나 보다 보니까, 제가 댓글들을 읽다 보니까 하도 답답을 해서, 아,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영자가 그 전에 레퍼런스 인터넷 쳐보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옵니다, 웬만하면. 그 전까지 레퍼런스가 반듯한가, 바른 길을 걸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사짠가, 해먹으려는 사람인가 라는 부분을 굉장히 좀 본인 스스로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면 정말로 믿음직한 뭐 자기 아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같이 의견을 교류하면서 가더라도 본인의 자산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8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나는 정당한 투자를 하고 있나, 아니면 투자의 탈을 쓴 투기를 하고 있나.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아니,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내가 아니, 뭐, 투자라는 게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신라젠이나 바이오 기업들이 됐으면 좋았겠죠. 예, 간암 치료되고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거기까지 되기까지 비전만 보다가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그 냉혹한 현실은 결국 누구 책임입니까? 내가 보지 못한 내 책임 아닙니까? 꿈 보다가 현실 못 봤으면 그거 다 내 책임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꿈은 다 좋아요. 누구나 꿈 안 꾸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꿈을 꾸고 여러분 다 꿈을 꿔서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꿈에 대한 그 많은 노력이 따랐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많은 노력이 따르지 않아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아픈 부분이고, 아, 정말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 안에는 투자에 탈을 쓴 투기가 있었던 겁니다. 정말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금액 어마어마한, 말이 1억이고 말이 돈 1,000만 원이고 말이 돈 500만 원이지, 벌려면 얼마나 피땀 흘려서 돈 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론 돈 때문에 사람 뭐 죽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야 되겠지만, 얼마나 힘들게 우리 다 돈 모으고 한 겁니까? 근데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 찍고 있는 저도 반성이 되고요. 네. 그러면, 그리고 이 한마디는 굉장히 좀 붙이고 싶어요. 투자는 사업가처럼 할 때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사업가처럼 하면 뭘 사업가처럼 하는 거죠? 내가 1부터 10까지 웬만하면 거의 다 알아야 됩니다. 예, 물론 일례로 손정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 뭐 승부는 7할에서 결정된다. 7할까지 알았으면은 거기서 승부를 봐야 된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이 1부터 7까지 다 안 상태에서 비전을 남들보다 먼저 받고 먼저 움직여서 먼저 그런 식으로 이뤄봤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미리 다 선반영을 시켰고 너무 기대치에 빨리 움직였고, 솔직히 기대치가 너무 컸잖아요. 우리 IT 기업 1999년 뭐 2000년도에 그렇게 미국 나스닥 버블 일어났다시피 컸던 기업인데, 그랬다가 이미 역별 차트에 들어섰던 그 상태에서 너무나 우리는 너무 솔직히 얘기해서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겁니다. 사과처럼 일일이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고, 아니면 왜 안 됐을까, 됐으면 왜 됐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되겠지, 될 거야,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감당할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몰아서면
그거는 저와 여러분과 모두 다 국가적과 사회적 손실 아닙니까? 그거 누가 책임져 줍니까?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정말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꼭 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경험을 다 해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명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가끔씩 다른 이제 오프닝만 들어보면 너무 이상한 대도 않는 기업들 들고 있으신 분들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야 뭐 돈 200 갖고 내가 2만 원 벌었네. 돈 작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게 전략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2만 원 벌었네, 5만 원 벌었네, 10만 원 벌었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정말 정당한 투자를 하고 싶은 분은 내가 정말 이 사업에 투자해서 내가 뭔가를 이뤄봤다라는 느낌을 받고 싶은 분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야 됩니다. 뭔가 하나 더 알려고 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그만한 노력을 했을까요?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반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내가 회사를 차린다면 이 회사와 경쟁을 하겠는가? 아니면 이 회사를 인수를 하겠는가? 그렇다면 이 회사만의 특수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회사만의 특수한 기술이 정말로 시장에서 통해서 이 실제 문제가 돼서 해결이 돼서 현실화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내가 정말 생생하게 느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내피셜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피셜로 하니까 역배열 차트가 나도 손절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성장할 게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왜? 아, 말은 좋지 않습니까? 가남산상 뭐 했고 뭐 줄어들었다고 하고 뭐 하니까 완치됐다는 사람 나오고 하니까 그거 단순히 그 내피셜 아닙니까? 제가 그 환자 가서 만나봤습니까? 정말로 그 환자 가서 만나보신 분이 과연 이렇게 몇몇 그럼 들으신 분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 누가 있냐? 그렇게 투자를 못 하는데 우리가 돈을 어떻게 봅니까? 이게 내 피 같은 내 돈으로 내 사업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 정도가 안 되면은 사실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예. 뭔가 뭐 완치된 사람 뭐 2명이 완치됐으면 2명 다 내가 뭐 해외를 가서든 만나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니면 내가 회사를 차렸다면 이 정도의 기술을 갖고 이 회사를 아니면 내가 돈이 있다면 인수를 하겠는가? 내가 2조 168억에 인수를 이 회사를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린 너무나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올라가겠거니 아니 되겠거니라고 해서 막연히 내 소중히 모은 자산을 넘긴 거였어요. 누구도 저보다 현명하신 분들 많으실 테니까 누구도 책임 못 져줍니다. 자기가 책임 감당해야 되는데 나중에 감당할 때 되면 너무나 아파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수없이 드시는 분들 지금 많으실 겁니다. 부디 이 어려움들 잘 이겨내시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신라젠뿐만 아니라 바이오 기업들 모두 HLB 포함 뭐 여러 기업들 다 어렵고 지금 뭐 일본의 일본과의 지금 분쟁 또한 해서 모두 지금 어렵습니다. 이 모든 거를 잘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봐야 됩니다. 내가 이게 지금 단순 기대치인지 그냥 팩트인가? 그래, 2명이 만약 완치가 됐으면 2명은 팩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나중에 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확률이 또 있지 않습니까? 100명 중에 2명이면 뭐합니까? 아니 10명 중에 2명이 20%인데 8명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10명 중에 8명이나 6명, 뭐 7명 이렇게 치유가 돼야 되는 건데 그만큼의 우리는 깊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이거는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남이 1년 전부터 추천을 해서 하면 내가 그만큼의 깊이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고 그냥 내 피셜로만 보면 좋잖아요. 와, 팩사백이 가남 삼상 해서 강남 치료할 거래. 그러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이 생기고 그걸 다 치료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거래. 이거는 정말로 유아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비하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단순한 생각이 정말 내피셜입니다. 이거 깨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내피셜로 가끔 돈 벌 수 있겠죠. 근데 힘들어요. 그 정도의 추론하려고 해서 추론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말로 뭔가 깊이 있는 추론이 돼야 돼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꺼니 이 정도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꼭. 자, 추론이 영향이 크고 차트는 역배열로 들어갔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내가 있고 싶다면 그러면 막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들고 싶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돈 벌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냉철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추론회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면 그럼 과연 바른 결론은 무엇인가? 내가 정당하게 해야 된다는 게 바른 결론입니다. 네. 내가 그런 이런저런 사안들을 봤을 때 계속 미뤄지고 대주주는 팔고 뭐 기업 임원주도 팔고 자꾸 세금 연항이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럼 그 사람들이 이게 안 돼서 이렇게 팔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장단점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꼭 어떤 뭐 신라젠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라도.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의 많은 장점만 듣고 단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그 회사를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바른 결론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쓰면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보시면 굉장히 희망회로 돌리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종목 통신에. 이거 된다. 너 뭔데 안티질이냐? 저는 안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저는 단지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거나 만약 어떤 게시글 에서 안 좋은 걸 썼다고 하면 찬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공포를 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라고 해도 결국에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내피셜일 뿐이지. 그럼 결국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책임은 자기 자신이 져야 됩니다. 그럼 냉정하게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뭘까요? 내가 이게 안 됐어도 난 타격이 그나마 적다. 난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 하는 게 정당한 투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탐심이 강해지거나 내 욕심이 강해지거나 두려움이 강해지면 그것들이 자기의 눈을 가리는 수가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우리 소중히 모은 자산을 눈 녹듯이 버릴 수 없잖아요. 네. 언젠가 살아있으면 또 회복할 기회가 있는 만큼, 네, 좀 바른 결론을 내리셔서 마음 잘 추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쁜 맘 먹지 마시고요. 살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살아가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오는 거니까 좀 어려움이 지나면은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습니까? 예. 비 오면 해 뜨는 날도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예. 부디 뭐 바이오 투자하셔서 뭐 신라젠뿐만 아니라 뭐 HLB라든지 투자해서 맘상하신 모든 분들 아니면 또 다른 뭐 인산 삼산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메이지온이라든가 뭐 헬릭스미스라든가 그곳에 투자했던 분들이라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과도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을 인생 걸고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투자를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뭐라 할 말은 없지만 하지만 인생 영향 좀 덜 가는 정도로 혹시나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할 수 없겠지만 좀 인생이 덜 가는 방향으로 좀 영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타격이 덜 가는 방향으로. 네, 이상 마치겠고요. 마음 잘 추스리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겸손이었습니다.